유태인들이 등 뒤에서 칼을 찔러가지고 결국 독일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졌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죽으니까 다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야 돼. 건물 정도는 뭐 살 수 있는데 영토를 국유지를 막 외국인이 산다? 거의 불가능하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약속해놓고 이것 좀 봐라 영국하면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예, 1946년 7월 22일 예루살렘 영국 총독부와 헌병사령부가 있던 건물 킹 데이비드 호텔을 유대인 민병대 무장 조직이 테러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은 네. 감정과는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죠.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고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보다 네. 이때가 훨씬 훨씬 더 많아요.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교수님, 기자님, 저희가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영국이 만하게도는 영국이 아랍에도 국가 세워주겠다, 유대인들한테도 이스라엘 세워주게 해주겠다, 프랑스한테도 막 땅 팔아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그 기간에는 뭐 그랬다 치고 네. 2차 세계대전 하면 또 히틀러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로 학살하고 네.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악몽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집단적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히틀러 자체가 일단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침묵을 했었거든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희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되게 취급이 안 좋았잖아요. 네. 범죄자로 막 몰리고 자기가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 네, 네. 그럼 유대인들이 가난하거나 잘 못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업도 네. 별로고. 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 싫어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할 권리도 없고 네. 직업의 권리도 없다 보니까 유대인이 소수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돈 만지는 직업, 대부업. 대부업, 고리대금업.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샤일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죠. 제가 이자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아.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교회법에서 금지한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3D 업종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 누군가는 그런 돈 빌려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손쉽게 돈만 있으면 어떻든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자놀이에서 돈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직업이 그렇게 됐고 또 하나의 직업은 금은 세공업, 보석 폴리싱업, 세공업.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석 세공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 출발해? 이때부터 출발한.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이제 그런 업종이 있었는데 2차 세계 대전이 나기 전에 독일 경제가 어땠습니까? 그때 1차 세계대전 지구 배상금 하느라고 망했다고 하이퍼 들었어요. 인플레이션. 네. 그 모든 독일 경제의 어려움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때문이다. 근데 유대인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누구의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쟤네들 때문에 그치. 맨날 돈놀이하고 그렇죠. 친하게 막 이자 많이 받아먹고 쟤들 때문에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어려운 한글도 경제가 어려운데 독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돈을 다 빌려가서 자꾸 돈 갚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문명 져서 패전 국가가 맞는데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플러스 미국이 독일 영토로 발을 내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프랑스 영토랑 벨기에 영토에 싸우다가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지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누가 배신했냐? 결국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이 등 뒤에서 칼을 찔러가지고 결국 독일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졌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독일의 이제 보수 세력들, 이런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거를 더 정교화해서 반유대주의를 내세워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투 되게 잘해서 막 프랑스에서 영토를 다 가져가고 프랑스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뒤에서 문제 일으켜서 우리가 전쟁을 졌다. 영국을 도와줬죠. 영국을 도와줬다. 네. 영국 편을 들어줬겠죠. 그래 걔네 저기 중동 가서 자꾸 국가 세운다고 돈 빌려줬지. 네. 나쁜 놈들. 네. 아 이게 말이 되네. 거기다가 아리안주의가 있잖아요. 순혈주의. 그쵸. 네. 1등신. 네. 나치즘은 단순히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아리안주의 독일 민족만이 적자 생존이 나고 독일 민족 순수 아리안 피를 보호해야 된다.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이나 집시나 동성애자들은 쟤네들은 아기를 놓지 말아야 돼. 씨를 말려야 된다고. 장애인들도 네, 그렇죠. 장애인들은 척결 대상이었죠. 네, 척결 대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또 장애인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은 계속해서 좋은 독일 인간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종들은 다 척결 대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아예 민족 자체를 역사상에서 절멸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파이널 솔루션, 최종 계획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유태인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집시 민족들도 집시도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시는 국가도 없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영화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쉰들리스트는 신들러 리스트 알아요. 쉰들리스트는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만 다룬 건데 네. 집시의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나 작품 봤습니까? 문학 작품? 만들 사람이나 국가나 세력이 없구나. 네.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집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동유럽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시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집시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장애인 분들도 막 불임수술 받고 그래요. 그렇죠.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결국 그 포로 소용소 아니면 뭐 가스실 아니면 뭐 총살형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폴란드에 가장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우슈비츠의 가스 체인버, 가스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가스실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원래는 총살을 많이 했는데 나치즘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SS, 그러니까 네. 그 무장친위대 이 거기서도 또 특별 부대가 있습니다. 이 처형만 전문은 이 사람들도 그 인간적인 도의상 그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총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거를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많았고 둘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스 챔버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이고 사람들 감정 동요 없이 죽일. 예,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죽을 수 있죠. 아유, 교수님 이렇게 유럽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히틀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 건국이나 뭐 팔레스타인 영국의 이제 문제는 중동에도 이게 좀 영향이 있나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죠. 저렇게 많이 죽으니까 다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올 수밖에 없죠. 유럽을 뻗어야 된다. 유럽에 있던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갑니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뭐 나치가 전부 다 유럽을 차지하니까 프랑스나 뭐 이쪽 전부 다 그렇죠. 탈출할 수 있으면 미국으로 가게 되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예,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미국으로 가.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그러면 미국 가는 것보다 팔레스타인 가기 좀 싼 거예요, 배값이. 왜냐하면 그거는 세계 시온주의 기구들이 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배를 와야 되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가는 거는 네 돈으로 가고 여기 팔레스타인 오는 거 우리가 막 배 보내줄게. 그렇죠. 그런 거구나. 네. 미국으로 가는 거는 시온주의 국가 세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돈을 대줄 이유가 없죠. 치사하게 튀는 거네. 본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네가 있어요. 가라 미국.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 가 나쁜 놈.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그냥 먼 친척 떠나는 느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동에는 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막 학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히틀러가. 네네. 그럼 그 배에 탈 때 뭐 검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탈출할 때? 그런 것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영화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곳을 숨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피난 가거나 교묘하게 독일 병정들을 속이면서 탈출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 영화들이죠. 안내의 일기도 있죠. 예. 저 안내일기 봤어요. 읽어봤어요. 어유.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굶어 죽거나 네. 잡혀거나 아프더라고요. 네. 안내도 결국에는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죠. 그러니까. 또 스포일러네. 근데 모든 유럽 사람들이 특히 독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히틀러 생각 나치즘에 동조를 했나요?
뭐 100%는 아니겠지. 워낙 그 당시 특히 독일 종교계는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러나 뭐 나치 특히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워낙 히틀러가 초반에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많이 거두자 보니 이게 드디어 독일이 이제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철저하게 짓밟혔던 국가적인 자존심을 히틀러가 되살려줬다 생각하고 조금 이 문제는 불편하지만 지금 우리 독일 민족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지도자. 그리고 이 최종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이나 유태인들의 강제 이주 및 집단 처형에 대해서는 독일이 이렇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몰랐기도 했고 알고도 또 모른 척했죠. 독일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아주 일반 국민한테도 이 정도까지라고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부 독일 사람들은 알았을 수도 있죠. 전쟁 중에는 뭐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거는 사실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어차피 그거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 국민이 알았냐 몰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독일하고 잘 지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지금 파헤쳐서 니네 국민들이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필요는 사실 그렇게까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쨌든 교수님, 기자님 이렇게 히틀러가 어쨌든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계속 팔레스타인으로는 유대인들이 탈출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이 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근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의 대거 유입이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랍인들과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팔레스타인 유입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의 키프러스 지역에다가 DP 캠프를 Displaced Person 캠프라 해가지고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몰아놓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그럼 유럽에서 배 타고 오면은 너 유대인이 저기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가라. 이스라엘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일부는 그렇게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배를 이용해서 간 사람은 갔을 것이고 그러나 영국이 저렇게 잡은 배들은 사이프러스에서 이렇게 잡혀.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엑소더스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한 장이 챕터인데 그 챕터인데 유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미리고 가는 거죠. 유럽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니까 출애굽이 아니고 출유럽이죠. 출유럽기.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래서 그 선박을 영국이 억류를 하는데 그 선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를 해서 결국 투쟁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이제 거기에서 또 아랍인들과 또 한타까리 하고 한바탕 하고 막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저한테 막 스포한다고 계속 뭐라고 해놓고서 본인도 하시는데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오래됐으니까 영화가요.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고도 많은 네티즌들이 아킬레스가 죽는다는 말을 스포일러라고 댓글에 그냥 기자님 스포일러 전문가 브래드 피트였어요.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죽는다고. 아니 우리 방송에서 왜 자꾸 영화 얘기만 하는 거야? 영화로서 이제 역사를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엑소더스를 보면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친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적 역사적 내러티브를 철저하게 반영한 영화인데 왜냐면 홀리우드에 보면은 유명한 제작자나 이런 감독이나 배우들이 유태인 출신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 대표적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이스라엘 영화 그럼 스티븐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를 또 감독을 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나 뭐 한 중반 1970, 80년대 중반까지 90년대 초까지는 약간 친이스라엘 혹은 이 나치 나쁜 놈들 요런 영화나 요런 게 잘 먹히던 시기였던 건가요? 그렇죠. 당시는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 그 당시는 괜찮았죠. 약간 이스라엘 좀 불쌍하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뭔가 좋은 쪽에 투자라는 좀 성과가 좋을 확률이 높았다. 그렇죠. 괜찮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국가가 원래 사회주의로 출발한 국가입니다. 키부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회주의. 투자하는 거를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영토를 사유 영토가 별로 없습니다. 영토를 거의 다 국가가 다 가지고 있어요. 땅 못 사요? 네, 땅 사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못 건물 정도는 뭐 살 수 있는데 사요? 영토를 국유지를 막 외국인이 산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유재산제도 굉장히 발전됐다고 느끼는 게 네. 우리나라는 땅도 개인이 가질 수 있고 건물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외국인도 가질 수 있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안 되는군요 그 나라는. 네,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자님 아까 엑소더스 얘기해 주셨지만 물밀듯이 지금 팔레스타인 몰려가는 거잖아요. 갈등이 계속 심각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그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유입을 많아지고 영국이 이거를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막아넣어서 네. 유입을 막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약속해놓고 이것 좀 봐라 영국 하면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테러를 해요? 예, 지금은 아랍계 무슬림들이 테러의 어떤 그 아이콘처럼 되지 그쵸, 않는데 그쵸. 2차 대전 종전 직후에서는 테러의 상징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킹 데이비드 호텔 사건이죠. 예, 1946년 7월 22일 예루살렘 영국 총독부와 헌병 사령부가 있던 건물, 네. 사령부로 쓰던 건물이죠. 킹 데이비드 호텔을 유대인 민병대 무장 조직이 테러를 합니다. 탄을 터뜨려가지고 네. 당시에 9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영국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1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도인데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뭐 다 구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영국이 유태인의 팔레스타인의 유입을 막아서니까 그걸 네. 반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아. 그만둬라.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보복성 테러죠.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이게 유태인 테러 단체 중에 그 당시에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르군이라는 예. 누군? 이르군이라는 소행이 있는데 이르군의 지도자가 메나힘 베긴이라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건국 이후 진짜요? 독립 이후에 건국 이후에 근데 테러리스트가 총리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수배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원티드 있는데 제일 왼쪽에. 윗줄의 왼쪽 예. 안경 쓴 양반. 예. 이 양반이 메나힘 베긴인데요. 얘는 메나힘 베긴이 이끄는 테러 조직인데 크게 유태인 테러 조직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가나 있고 레히 또는 예. 슈테른갱 아니면 슈텐갱이라고 하죠. 스턴갱. 스턴갱. 아브라함 슈테른이죠 이름이. 예, 아브라함 슈테른. 슈테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르군이 있고요. 예. 팔마크라고 있는데 팔마크는 하가나의 어떤 정예 조직이라고 네. 하죠. 크게 보면 세 개고 네. 뭐 세분화하면은 네 개입니다.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주류가 하가나입니다. 하가나는 나중에 IDF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군의 예. 모태가 되는 조직이죠.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하가나가 IDF가 나머지 두 개의 조직을 흡수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가 창설이 되는 건데요. 네. 뿌리는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보고 뭐라 할 계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들도 저 테러로 시작했네. 본인들도 출발은 민병대 무장단체 테러로 출발했죠. 물론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독립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영국은 그래도 이스라엘 국가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좀 지금 분쟁 때문에 막고는 있지만 네네. 약속을 나중에 뭐 지킬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1946년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측에는 또 아랍 민병대 테러 무장 조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쭉 쓰면 한 뭐 스턴갱, 하가나, 팔막, 일군 쯔바이 레옴이라고 해서 에젤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에젤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싸웠죠. 네, 엄청 싸우죠. 자기들끼리 왜 싸워요, 교수님? 노선을 놓고 경쟁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싸우지만 이스라엘 쪽 민병대랑 아랍 민병대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가 주로 싸우죠. 네, 그게 이제 주업이죠, 주업. 그럼 영국은 약간 난 여기 지금 통제할 힘이 없는데 힘이 없죠. 그냥 나도 지금 전쟁 깨져가지고 나도 살기 힘든데 그런데 빨리 떠나고 싶은데 여기 누구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 먹을 거야 팔레스타인이 먹을 거야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죠.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
민병대 조직원들을 계속 잡아다 넣잖아요 감옥에다가. 그래서 테러했으니까 뭐 네. 처벌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영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석방해라. 그리고 우리 빨리 이민 더 받게 해주고 독립국가 세워달라.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 유럽인들이 그래도 뭐 서방 측 미국 포함해서 이쪽이 힘을 가졌으니까 서방 세계에는 그때 그런 테러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좀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아직 국가를 세워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동정론이 있었겠죠. 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유대인 학살을 사실 막지를 못했고. 막지 못했다. 또 도덕적 책임감을 느꼈죠. 예, 그리고 전쟁이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늦게 들어왔죠. 좀 일찍 들어와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늦게 들어왔으면서 충분히 막을 여력이 있었는데 그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죠. 유럽인들도 유대인들 싫어했지만 네. 너무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그래요? 미국하고 네. 유럽은 다른가요? 네, 유럽 사람들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는 상당히 심.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 보면 영국하고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는 프랑스 사람들. 그럼 영국이 그래도 조금 동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보다는 좀 낫죠. 근데 또 묘하게도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서 프랑스의 역할이 굉장히 그렇죠. 컸습니다. 아니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기자님? 그 국가의 이익은 네. 감정과는 감정과는 네. 별개의 문제죠. 그러면은 뭐 유럽 국민들은 별 관심 없고 미국이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힘을 잡았으니까 네. 미국은 그래도 좀 이스라엘 좀 세우게 해주자. 그렇죠. 그러면서 1948년 세워지자마자 미국이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가나랑 이르군인가 아까 엣젤. 에첼이랑 뭐 영국을 상대로 또는 그 아랍 민병대를 상대로 무장 테러했지만은 또 내부의 그 노선 경쟁을 벌이면서 둘이 싸웠는데 결국 그 에첼이 하가나 쪽으로 손을 들고 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죠. 네, 알달라인의 사건이라고 노선 경제, 즉 일군 츠바일 레오미 엣젤하고 즉 문하켐 베긴 총리가 이끌던 조직하고 역시 히브리어를 하시니까 발음이 다릅니다. 문하켐 베긴하고 그다음 IDF 즉 벤구리온 총리죠. 들어봤죠, 총리가 벤구리온. 되는 사람이다.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끄는 하가나하고 노선 경쟁을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국가의 주된 정치인이 되느냐, 그다음에 군을 누가 통솔하게 되냐, 누가 지도자가 되냐 이걸 놓고 싸우다가 IDF가 이제 무기를 단일화하는 거죠. IDF로 통합을 하는데 예, 통합을 하는 거죠. 하가나 중심의 IDF가 예. 다른 이제 모든 유태인 예. 무장 민병대 조직을 통합하는데 우리 밑으로 와라. 그런데 에첼이 이제 와. 반대를 했죠. 엣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네가 동의를 하냐? 네가 뭔데? 녹선이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유럽에서 아마 무장대원 뭐 한 1,000명, 그다음에 무기를 또 엄청 실어서 팔레스타인 들어오려고 지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IDF가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기는 모두가 우리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은 다 우리가 네. 하는 거야. 정통이야 우리야. 네. 내 통제를 받아. 예, 그러니까 이미 전쟁 중에 있었고 48년이면 벌써 5월달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니네 뭐냐? 니네 뭐 갑자기 배를 띄워서 무기들랑 병력을 보내는 거 니네 뭐야? 다 무기들 우리한테 항복해 하니까 엣젤 쪽에서 뭐 안 한다고. 그리고 이거 비밀리에 들어왔어요. 알려주자고 비밀리에 들어왔는데 그걸 IDF가 하가나가 정보를 쟤네들이 잘 모르게 배로 지금 항복하라 항복 안 해. 항복하라 항복 안 해. 대치를 했죠. 대치하는 상황에서 IDF가 그 배를 침몰을 시킵니다. 아니 같은 이스라엘 쪽이 독립 단체잖아요. 예. 그러나 권력 앞에서는 야, 아니 같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싸우러 유럽에서 자원병이랑 무기가 왔는데 노선이 다르다고 침몰시켜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노선 경쟁을 놓고 싸우다가 이 배 이름이 저 사람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이 알달. 그래서 이게 알달라는 사건이고 IDF 공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하게. 그러면은 혹시 이 명분하고 이렇게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되고 네. 투자를 할 때는 냉정하게 어디가 돈이 될 거냐, 어디가 권력이냐. 결국 백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IDF에 합류하죠. 배는 이제 침몰되지만 문하켐 베긴 훗날 리쿠드 당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IDF에 손을 들어주면서 침몰시켜서 어쨌든 IDF는 얻을 걸 얻었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IDF 밑으로 다 이스라엘 독립단체 내 밑이야. 그렇죠. 내가 대장이 통일이 된 되면서. 거예요. 예. 여기서 또 이철재 인물 탐구가 인물 소개가 또 되는데 네네. 데이비드 벤구리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낯이 익은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입국하면은 텔아비브 공항 이름이 네. 벤구리온 공항이죠. 네. 저 되게
머리가 약간 아톰 박사 머리가 되고 있어요. 예, 거기 공항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이 폴수상이. 예.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저 같은 40대 초반은 헤이아치 머리. 저 헤이아치. 철권에 있어요. 헤이아치라고. 아, 헤이아치. 예, 풍신권 쓰는 애 있어요. 네. 할아버지. 전혀 할아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톰밖에 몰라요. 아, 되게 인상이 범상치 않아요. 네. 힘 좀 쓰게 생겼어요. 키는 안 큰데 어.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요. 백인을 나중에 포용한 것도 그의 정치력인데 네. 그 엘리엇 코엔의 최고 사령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4명의 최고 사령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사령관이 군인이 아니라 그 국가의 수반이죠. 행정 수반이 네. 보통 네. 최고 사령관인데 미국의 링컨,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프랑스의 클레망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이 벤구리온. 나옵니다. 벤구리온 4명의 어. 지도자가 전시에 어떤 리더십을 펼치면서 군을 잘 이끌고 전쟁 승리에 기여했나를 이렇게 분석한 건데 이게 벤구리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벤구리온은 군사적인 백그라운드 전혀 없습니다. 법 공부했을 거예요. 예. 오스만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어. 법을 이스탄불에서. 그럼 뭐 군사 지도자가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최고 근데 이 공화국 선포 이후에 이제 1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데 처음에 무참해 이제 IDF가 깨지죠. 네. 조직도 미비하고 훈련도 안 됐고 장비도 부족한데 벤구리온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지휘관을 모두 다 만납니다. 주요 제대 지휘관을 모두 만나 토론을 하고 경청을 하면서 받아 적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토의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깨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풍비박산,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던 IDF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1차 중동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하는 걸 최고 사령부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라서 구하시기 힘들 겁니다. 기자님 이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죠. 읽어봤으니까 생각이 나서 이게 딱 넣지 않았습니까?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야. 이 정도도 소개도 좀 하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책을 읽으시나요? 교수님은 문제가 책을 소개를 하면 네. 이게 외국어에다가 저기 이스라엘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소개를 해도 볼 네.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우리 한글로 된 책을 논문을 보시는 분이니까. 논문을 쓰시느라 논문을 쓰셔야 되고 또. 네, 힘듭니다. 바쁘신데 지금. 방송하랴 논문 쓰랴 힘듭니다. 그 성일광 교수님의 헬로메나 유튜브 채널도 많이 좀 애청해 주십시오. 아 정말 힘들어요. 요즘 링크 달아주시나요 여기? 당연히 달아야죠. 네. 네, 기자님도 뭐 이렇게 빨리 하셔야죠. 아유 가끔 나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같은 팀이에요. 예. 그러시군요. 예. 저도 좀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저도 예.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예. 그러면 교수님, 기자님 결국에는 이렇게 알탈레나우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똥돌을 뭉쳤잖아요. 지금 네. 독립하자. 결국 영국에 손들죠. 네. 영국이 더 이상 있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오. 너무 힘들어. 힘들어. 얘네들 아랍 애들 유대인들 한 놈도 다루기 힘든데 둘이서 난리를 치니까 영국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죠. 네. 그게 누구죠? 유엔을 끌어들여. 막 유엔이요? 창설된 유엔 1948년에. 네. 그래서 47년 5월 15일 창설됐고 예. 그러면서 유엔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유엔은 다시 아까 37년에 했던 것처럼 유대인 국가, 아랍 국가 두 개로 나누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요? 그만 싸워. 왜 분하나를 다시 만들어요. 네. 분하나를 만들어서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안 181호 찬성 33 반대 13표 통과. 문제는 아랍 사람들이 그래요? 본전 생각. 야 이거 원래 다 우리 땅인데.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고 원래 대대로 살아왔던 내 고향이고 내 집인데 네.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 건데 왜 나눠? 그러니까 인구도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유대인 인구와 아랍 인구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영토는 거의 절반 가까이 주니까. 조금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한 반 정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예, 인구가 절반 정도. 적은데. 절반 정도를 줬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로서 이거 받을 수 없다. 유대인은 땡큐지. 땡큐 했습니다. 내가 굴러온 돌인데. 합법적으로 우리 영토를 유엔이 인정해 줬으니까 인정해줬으니까. 놓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 근데 교수님, 기자님 의외네요. 저는 이스라엘 아까 그 헤르츠부터 네. 이스라엘 아니면 우간다 안 가. 네. 종교적 광신 이제 막 영국에도 테러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먹을 때까지 협상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때는 또 그 이게 협상을 인정하네요. 왜 뭐 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건가요? 유리한 유리하니까. 조건이니까. 네. 예. 아니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47년에 받지 그랬냐. 그러니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고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보다 이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이때 받았으면 서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팔레스타인 땅이 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때 받았다 그래서 평화가 계속 유지됐을 거라고는 우리가 맞습니다. 그건 또 얘기할 이제 수는 가봐야 아는 없습니다. 거지. 장담 예. 못하죠.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 영토 크기만 놓고 보면 이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저기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국제도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게.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니고. 예. 그 박현도 교수님이 이거 저한테 무슨 뭐 유식한 말로 뭐 저기 약간 라틴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코르푸스 세프라툼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예, 완전히 분리된 지역, 분리된 구역. 외교 언어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거기는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지금도? 예, 지금은 국제법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도 자기가 가져가 있고 동예루살렘도 지금 통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근데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미국만 트럼프 때 대사관을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겼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48년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면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가져갑니다. 요르단이요? 예. 그래서 요르단이 가져갔는데 1967년 6.1 전쟁 이후에 동예루살렘 뺐습니다. 그리고 안 들려줘요.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봤을 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이거는 인터내셔널 시티, 인터내셔널 레짐이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니네 아무 측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가져가니까 이거 텔아비브 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텔아비브에다가 대사관을 두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이러는 거예요? 아예 수도도 인정해줬고 대사관도 옮겨줬습니다. 트럼프만 그랬어요. 이전에 대통령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죠. 근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 아니 그럼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영국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과연 영국이 이렇게 무책임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엔에 잘 넘기고 어쨌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인터넷에 만하게 그놈 영국 나쁜 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짧게 얘기해서 그런가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애초에 약속을 유대인 아예 안 받아줬으면. 그러니까요. 유대인 아예 처음부터 니는 절대 안 된다. 언지를 안 해줬으면. 벨푸어 선언을 안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왔겠냐. 그럼 교수님 이 아랍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원래 유대인들은 그 아랍에서 잘 섞여 살았고 오스만 제국 때도 뭐 탄압한 거 없고 유럽에서만 니들이 그렇게 사람 막 유대인들 죽이고 히틀러 때 막 괴롭히고 전쟁까지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났으면 이제 잘 유대인이랑 니들이 살지 왜 갑자기 우리나라로 보내냐 아랍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유럽이 싼 똥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냐. 유럽의 안티세미티즘 때문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몰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양이 됐다. 시오니즘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죠. 별로 안 했었죠. 할 필요도 없었죠. 힘들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살자. 그렇게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계속해서 민족 국가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려고 그랬고 거기다가 또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고. 그 유럽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 생긴 문제를 팔레스타인이 짊어지게 된 거죠. 그 어떤 분들 댓글 맞다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타까우면 유럽 너네가 독일 땅이랑 프랑스 땅을 떼서 거기 국가를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하지 왜 그걸 아랍으로 보내냐. 그거 만들어준다고 가겠습니까? 또 그 문제가 있군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 다 빼주고 다른 국가로 이집트나 요르단을 보내줄게 얘기하잖아요.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겠지만 가자지구한테 물어보세요. 몇 %나 가려고 하세요? 왜? 많이 안 가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주 살기 좋은 데를 보내준다. 그러면 가려고 시민권 주고 그러면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집트나 요르단 가봐야 어차피 난민 신세인데 거기를 왜 또 갑니까?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이고 범아랍이라 하더라도 같은 종교고 같은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결국 국가 이익이고 이주원 외부인이 취급하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랍권들이 맨날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한테 판판이 깨지는 게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중 하나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아랍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지지 전쟁이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어서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좀 어땠는지 네. 이제 그 얘기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